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한국이 워낙 잘 맞고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몇십 명 수준으로 계속, 이거는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완벽에 가까운 그런 방역이었는데요. 그런 상태로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확진자가 거의 하루에 400명 가까이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대로 한마디로 망쳐버리지 않나. 이대로 이제 우리 한국 방역은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면 언론 보도들도 다 그런 일색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방역입니다. 이거 잡힐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뉴욕, 뉴저지도 초기만 해도 거의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거의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1000명, 2000명, 갑자기 8000명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그 뉴스랑 이런 걸 다 접해서 아시겠지만 사망자를 놓을 장소가 없어서 냉동창고에다 보관하는 이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완전히 한마디로 그야말로 망친, 다 퍼져서 어떻게 수습이 불가능할 줄 알았던 이런 뉴욕도 지금 미국에서 거의 제일 안정적인, 지금 컨트롤이 되는 지금 이런 주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보면 오히려 어떤 희망인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한국이 워낙 잘 막았기 때문에 확진자 400명 가까이 나온 게 방역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같은 경우, 특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방역을 잘한 주입니다. 이거는 다른 주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정말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이러면은 사실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이걸 그래프나 도표로 보게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과 달리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완전 박멸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미 이제 우리 사회에 이미 다 퍼져 있고, 이번 그 광화문 집회에서 보셨다시피 확진자가 거기서 뭐 몇백 명이 와서 몇백 명이 걸린 거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확진자가 그 군중 안에 단 몇 명만 있어도 몇백 명, 몇천 명으로 퍼지는 거는 정말 순식간이에요. 그 무증상 확진자가 이미 있을 테고요. 그리고 어디선가 바이러스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완벽하게 하루에 한 명도 안 나오는 이런 철저한 방역은 이미 불가능하고, 몇십 명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유지하는,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의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한국에서 워낙 잘 막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사태에서 사람들이 좀 절망적으로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3월 10일 날 뉴욕에서 확진자가 8명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3월 19일이 되면 확진자가 2,600명까지 늘어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뉴욕이 특별하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할 때예요. 거의 정점을 찍은 날이 4월 8일 날인데요. 4월 8일 날에는 11,000명 정도 확진자입니다. 지금 3월 22일 날 뉴욕에서 락다운 조치가 시행됐지만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조치들이 나왔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프 후반부를 보시면 락다운이 풀린 다음에도 그 확진자 케이스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지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루에 케이스가 600명, 700명 정도 나오면 지금 한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저 나라는 그냥 아예 망친 거 아니야? 저 주는 완전히 망쳤네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 지금 뉴욕이랑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평온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뉴욕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제한 조치들을 다 풀었고, 그 식당, 이제 인도어 다이닝만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학기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을 이제 시작할 현재로서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점점점 낮아져서 정확히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는 지금 이런 건데, 뉴욕은 일단 크기도 워낙 넓고 한국처럼 이 추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100명 미만으로 내려가는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사망자 수인데요. 사망자 수를 보시면 지금 8월 이후에는 거의 한 자릿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한 자릿 숫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확진자가 600명가량 나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잘 컨트롤이 되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텍사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미국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막 상륙했을 때 당시에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았어요. 뭐 많이 퍼지지 않았더라도 한 1000명대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남부 지방이랑 기타 다른 지역으로 퍼졌다라고 생각한 6월 중순 이후부터 급격하게 환자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시면 6월 24일 날 같은 경우에는 5,200명이에요. 그리고 7월 중순쯤에 이제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14,000명, 15,000명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그렇게 올라가고 뉴욕 같은 케이스를 보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혀간다. 어느 정도 이제 수그러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텍사스를 보시면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여요. 뉴욕이랑 텍사스랑 다른 점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텍사스 주민들이 마스크 사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텍사스 사람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뉴욕 주지사에 비해서 텍사스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한 그런 보도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되게 그냥 독감 정도로 치부하거나 최소한 생각보다 되게 경시한 이런, 그러니까 별다른 후속 조치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두 가지 차이인데 지금 결과로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사망자로 봐도 그래요. 사망자는 텍사스가 뉴욕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높은 날은 없어요. 하루에 그냥 한 200명, 300명 정도 사망하는. 그 이유는 제 생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욕에서 유행할 때는 미국에 상륙한 지 처음이라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몰랐고 어떤 병인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치료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 같은 그 장비들이 절대적으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의료 붕괴 사태가 그대로 일어나서 텍사스는 그 뒤로부터 몇 개월이 흐른 다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료적으로 대비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사망자가 하루에 200명에서 300명가량 나오는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 뉴욕과 텍사스 두 군데를 이제 비교해 보면서 한국 상황이랑 이제 잠깐 비교를 해 봤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나오더라도 이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한국방역본부에서 어떤 시스템을 지금 갖춰 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코로나에 대한 거는 뭐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권력에 의한 강제가 지금 정도로 약해서 사람들이 방역 조치를 무시하고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코로나 방역 조치 같은 경우에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 하면 내가 피해를 보는 것도 물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뉴욕에서는 500명 정도, 600명 정도 확진자, 사망자는 물론 한 자릿수지만 그리고 안정시켰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이전처럼 몇십 명 정도의 확진자와 그다음에 사망자는 거의 없는 이 정도로 다시 안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